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이 시범 운영되고,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남으면 자녀 데이터를 돈으로 환불해주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하고 좋은 혜택이면서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편해지겠지만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이번 주 일요일 7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국민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 중에서 투표를 통해 3가지를 선정해서 실제 정책화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현재 1, 2, 3위를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 같은 제안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국민청원을 없애고 현 정부에서 국민 제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심부터 너무 허술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 제안과 같은 주제로 구독자분들에게 투표를 부탁드렸는데요. 6시간 만에 4,000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실제 국민 제안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판단해 보시고 투표로 의견을 대신해서 표현하거나 이곳에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제안하면 투표로 정책화하는 국민 제안 투표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국민 제안의 현재 투표 상황하고 복지마블 투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민 제안에서 좋아요를 누른 횟수는 전체 560만 회가 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주제가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0가지 제안 모두 투표수가 1%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가지 제안 모두가 국민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골고루 투표가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9,900원 K교통패스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적을 수 있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오늘 28일 오전 기준으로 9,900원 K교통패스는 전체 득표율의 10.1%,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은 전체 득표율의 9.8%로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반면에 구독자 여러분들 4,000분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각각 49%와 1%로 4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 1위가 달랐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개 중에 4위로 득표율이 10%였고 1위는 9,900원 K교통패스로 49%,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앞에 50만을 빼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도 투표에 참여해 봤는데요. 바로 문제점이 너무 쉽게 발견됐습니다. 우선 10가지 중에 현재 가장 큰 이슈이면서 투표 1등을 달리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들어갔을 때는 제목만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마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는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 외에도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저처럼 제목만 보고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무심코 누르면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하라는 표시가 나오고 체크하면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건데요. 저도 혹시나 해서 노트북, PC, 스마트폰으로 각각 시도해 봤는데 모두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IP 하나당 한 번의 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분도 안 돼서 3번이나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IP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서 혼자서도 투표수를 늘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기획사 간부들이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지시했고 IT 전문가도 아닌 가수 연습생 셋이서 총 89,000여 차례의 허위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물론 이런 허위 투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요즘 민심이 좋지 않은데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국민 제한 투표에 붙여진다는 소식이 지난 20일에 발표되자마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던 대형마트 주식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이후에 반전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반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좋아요 버튼만 있고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좋아요를 취소할 수도 없어서 눈에 띄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무심코 투표 찬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복 투표도 가능해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여러 개 투표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에 응모할 경우에 실명 확인을 하고 응모를 하기 때문에 마치 투표도 로그인을 하고 투표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IP만 다르면 로그인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에 붙여진 10가지 정책 선정은 국민제한심사위원회가 정책화 논의가 가능한 10대 우수 제안을 뽑은 건데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공식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으로 9천여 건, 오프라인으로 3천여 건, 총 12,000여 건의 접수된 제안을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이렇게 3가지 심사 기준으로 10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한 건지 알 수 없는 점도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31일까지 투표를 해서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는데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지만 투표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야 정부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제안 투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복지마블에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연관이 깊은 주제들이 투표로 정해진다고 하니까 투표 참여도 독려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